2025년 11월 25일 종목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태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미국 쪽에서는 AI 거품론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건 국내 시장이겠죠. 장 초반에는 기관 외국인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곧장 코스피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매도폭을 축소를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장 초반에는 기관 쪽은 반대로 매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매수로 전환이 되었다가 지금 매도폭을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둘 다 동반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흐름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보시게 되면 외국인은 여전히 매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매도로 전환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변동폭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를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 일단은 받는 구간은 맞았어요. 그 전에 지지가 형성되었었던 곳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가격을 지금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마저 이 코스피 지수가 약세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하락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지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 역시 두 가지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전 저항 부근까지는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저항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지지로 형성되었었던 이 차트가 있잖아요. 중간중간에는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역시 그 지수를 지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848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한 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하락은 어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 840포인트까지예요. 그래서 848포인트에서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840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흐름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냐면 요거는 좀 진하게 그려드릴게요. 시장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죠. 그러면서 저점이 쭉 이어지는 이 추세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탈을 하게 되면서 헤드앤숄더형이 형성이 돼요. 헤드앤숄더형이 형성이 된다는 건 그동안 상승 추세가 이어졌던 게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피도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지금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상승 하락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중천정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중천정 역시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반등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빠르게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종목도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조금 약세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JW 중외 제약이 0.4% 하락, RBW가 1.36% 하락, CN투스가 그래도 상승하고 있고 동국제강 강보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섬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파세코가 지금 도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동, 인터플렉스가 일부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 문제는 인터플렉스 매수 타이밍이 지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쇼핑, 서진시스템인데 종목 하나하나 다 볼게요. 종목 하나하나 다 보게 되면요.
오늘도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역시 오늘은 조금 버텨야 되는 그런 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시장이 못 올라가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못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의 경우는 기관 쪽보다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 시점으로 보게 되면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RBW입니다. RBW의 경우는 제가 21,500원을 지지선으로 잡고 대응을 좀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5원 정도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박스권으로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박스권 지금 하단을 찍었기 때문에 내일까지 결정을 좀 해볼게요. 오늘은 홀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엔투스 어제 순간적으로 큰 폭으로 조정 받고는 받았지만 아랫꼬리를 달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죠. 오늘도 역시 거래량이 66% 정도 동반이 되고 있는데 이 거래량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코스피가 현재 66%대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86%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마다의 흐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코스피의 경우는 66%, 코스닥은 86%인데 이 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즉 거래량이 이것보다 많지 않으면 홀딩이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JW 중해제약은 코스피죠. 66%가 지금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RBW는 거래량이 진짜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홀딩은 당연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CNT수는 뭐 66% 코스닥보다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양봉이기 때문에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제는 거래량이 75% 동반되게 되면서 음봉인 동국지향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탈가를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이 있잖아요. 그 가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8,100원입니다. 즉 8,1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해도 괜찮죠. 그러면 주가 상황 보게 되면 8,100원 이탈하면 그때는 정리를 하겠지만 그 전에는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홀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방향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한삼의 경우는 지금 도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조정을 받고 오늘 시장이 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여전히 기관 쪽에서는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섬의 경우는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냐 매도세가 이어지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지금 기관 쪽에서 오늘도 16,000주 정도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 않느냐? 외국인 쪽에서 21,000주 정도? 22,000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그런데 지금은 도지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장 초반에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아랫꼬리를 딱 잡아주고 있고 여기 거래량 터졌잖아요. 역시 한섬의 경우도 원칙대로 진행을 할 거라는 거 참고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양봉이기 때문에 버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파스코의 경우는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전 고점은 계속 지지가 나오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820원, 그 다음에 7,010원 정도 되잖아요. 이 7,01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은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스코는 더 홀딩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동의 경우는 오늘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중 바닥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음봉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9,200원대까지 약세 이어질 수 있고요. 9,200원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상승 여력 있어요. 11,300원대까지. 그 전에는 홀딩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나왔던 뉴스가 하나가 있는데 개인정보 170만 명이 유출됐다 그러면서 대동 미 법인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악재겠죠. 어떻게 됐든 악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 정도면 시장 뭐 크게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가 오늘 올라가다가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다시 한번 1,750원을 내일 정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플렉스 뉴스는 다른 건 없었네요. 그냥 PCB 업체가 상승하게 되면서 인터플렉스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SBB테크가 매수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전 고점 부근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매수 타이밍을 제가 언제 가져갔냐면 29,500원에서 29,800원 사이로 매수 타이밍이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1.53%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거래량 보시게 되면 코스닥의 경우 86% 거래량이 동반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SBB테크 47%밖에 동반되고 있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눌릴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버티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원칙대로 하면은 롯데 쇼핑이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코스피의 경우는 66%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은 이탈을 하는 걸 어제는 리스크 관리가 맞아요. 어제는 맞는데 지금 만약에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까지는 한번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서진 시스템을 얘기를 했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 가격은 24,000원에서 23,500원 뭐 이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24,000원에서 24,5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현재 24,000원 매수 타이밍이 나오고요. 24,3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그대로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좋지는 않고요. 제가 아마 내일 이번 주는 조금 올리는 게 늦을 수도 있다. 종목 리뷰 올리는 게 늦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갖고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 마감 때 이번 주까지만 장 마감 때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제가 한 1시, 2시 사이에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다 오늘은 일단은 홀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제가 도움을 더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렇게 영상으로 짧게 찍어서 올리는 게 낫지. 쇼츠를 만들면은 시간이 오히려 이것보다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